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각적 표시 장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 표시 장치보다 청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는 1.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고 긴 경우 2. 정보가 공간적인 위치를 다룬 경우 3. 직무상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 4. 수신 장소가 너무 밝거나 암수능이 요구될 경우 이 문제는 2011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휘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는 1번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고 긴 경우는 시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이죠. 2번 정보가 공간적인 위치를 다루는 경우는 시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이죠. 3번 직무상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는 시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이죠. 4번 수신 장소가 너무 밝거나 암조령이 요구될 경우는 청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이죠. 그렇죠? 다음 중 정보 전달에 있어서 시각적 표시 장치보다 청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1. 정보의 내용이 긴 경우 2. 정보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3. 정보의 내용이 후에 재참조되지 않는 경우 4. 정보의 내용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청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3번 정보의 내용이 후에 재참조되지 않을 경우는 청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그렇죠? 시각장치와 비교하여 청각장치 사용이 유리한 경우는 1. 메시지가 길 때 2. 메시지가 복잡할 때 3. 정보 전달 장소가 너무 소란할 때 4. 메시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할 때 청각 장치 사용이 유리한 경우는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4번 메시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할 때에는 청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죠. 그렇죠? 다음 중 청각적 표시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귀 위치에서 신호의 강도는 110dB과 음폐 가청력치의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 2. 귀는 순음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므로 순음의 청각적 신호는 0.2초 이내로 지속하면 된다. 3. JND가 작을수록 차원의 변화를 쉽게 검출할 수 있다. 4. 다차원 암호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차원의 수가 적고 수준의 수가 많을 때보다 차원의 수가 많고 수준의 수가 적을 때 식별이 수월하다. 이 문제는 201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각적 표시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귀는 순음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므로 순음의 청각적 신호는 0.2초가 아니라 0.3초 이내로 지속하면 되죠? 그렇죠? 다음 중 청각적 표시 장치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신호를 멀리 보내고자 할 때에는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배경소음의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의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신호가 장애물을 돌아가야 할 때에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경보는 청취자에게 위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각적 표시 장치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신호가 장애물을 돌아가야 할 때에는 높은 주파수가 아니라 낮은 1000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죠? 경계 및 경보 신호의 설계 지침으로 틀린 것은 1.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변조된 신호를 사용한다. 2. 배경소음의 진동수와 다른 진동수의 신호를 사용한다. 3. 귀는 중역음에 민감하므로 500에서 3000Hz의 진동수를 사용한다. 4. 300m 이상의 장거리용으로는 1000Hz를 초과하는 진동수를 사용한다. 이 문제는 2009년, 18년, 22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경보 신호의 설계 지침으로 틀린 것은 4번 300m 이상의 장거리용으로는 1000Hz를 초과하는 게 아니라
10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하며 고음은 멀리 가지 못하죠? 그렇죠? 다음 중 청각적 표시의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양립성이란 가능한 한 사용자가 알고 있거나 자연스러운 신호 차원과 코드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2. 근사성이란 복잡한 정보를 나타내고자 할 때 2단계 신호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3. 분리성이란 주의 신호와 지정 신호를 분리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검약성이란 조직자에 대한 입력 신호는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청각적 표시의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3번 분리성이란 주의 신호가 두 가지 이상의 채널이 있다면 각각 채널의 주파수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신호 검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호와 소음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 적용된다. 2.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호 검출을 간섭하는 소음이 있다. 3. 통제된 실험실에서 얻은 결과를 현장에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4. 긍정, 허위, 누락, 부정의 4가지 결과로 나눌 수 있다. 이 문제는 2017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호 검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통제된 실험실에서 얻은 결과를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겠죠? 그렇죠? 신호 검출 이론의 판정 결과 중 신호가 없었는데도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1. 긍정 2. 누락 3. 허위 4. 부정 신호가 없는데도 있다고 말하는 경우는 3번 허위는 신호 검출 이론에서 신호가 없는데도 있다고 말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렇죠? 다음 중 신호 검출 이론에서 두 정규 분포 곡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판별 기준이 놓였을 경우 베타 값으로 옳은 것은 반응 편향 베타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반응 편향을 구하는 공식은 A분의 B, A는 소음의 길이, 분의 B는 신호의 길이죠. 신호 검출 이론 두 정규 분포 곡선이 교차하는 부분이므로 A와 B가 같겠죠? A와 B가 같으므로 반응 편향 베타는 1. 정답은 3번. 반응 편향 베타는 1이죠? 음의 음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음패음 때문에 피음패음의 가청력치가 높아진다. 2. 배경음악에 실내 소음이 묻히는 것은 음패 효과의 예시이다. 3. 음의 한 성분이 다른 성분에 대한 귀의 감수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이다. 4. 순음에서 음패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음패음과 배음의 주파수가 멀 때이다. 음의 음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순음에서 음패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음패음과 배음의 주파수가 멀 때가 아니라 가까울 때죠? 그렇죠? 다음 중 인간의 귀에 대한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외이는 귀파키와 외이도로 구성된다. 2. 중이에는 인두와 교통하여 고실 내압을 조절하는 유스타키오관이 존재한다. 3. 내이는 신체의 평행 감각 수용 기기인 반규관과 청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 및 와우로 구성되어 있다. 4. 고막은 중이와 내이의 경계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음파를 진동으로 바꾼다. 귀에 대한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4번 고막은 중이와 내의 경계 부위에 위치해 있으며 음파를 진동시켜 달팽이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중이 소골이 고막의 진동을 내이의 난원창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음파의 압력은 어느 정도 증폭되는가? 음파의 압력은 어느 정도 증폭되는가? 3번 난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22배 증폭되죠? 그렇죠? 음성통신에 있어 소음 환경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지수는 1. AI 명료도 지수 2. MAA 최소 가청 각도 3. PSIL 음성 간섭 수준 4. PNC 선호 소음 판단 기준 곡선 이 문제는 2014년 18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음성통신에 있어 소음 환경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지수는 2번 MAA는 청각신호 이치를 식별하는 척도 지수로서 최소 가청 각도죠? 그렇죠? 통화 이해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각 옥타브대의 음성과 잡음의 데시벨 값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계를 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명료도 지수 2. 통화 간섭 수준 3. 이해도 지수 4. 소음 기준 곡선 음성과 잡음의 데시벨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계를 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명료도 지수는 음성의 명료도를 측정하는 척도죠? 그렇죠? 말소리의 질에 대한 객관적 측정 방법으로 명료도 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그림에서와 같은 경우 명료도 지수는 약 얼마인가? 단, 기억은 말소리 퍼 방해 자극, 니은은 로그, 디귿은 말소리 중요도 가중치이다. 명료도 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명료도 지수는 통화 이해도를 추정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지수로 각 옥타브대의 음성과 잡음의 데시벨치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계를 구한 값이죠. 공식으로 살펴보면 로그 방해자극 n분의 말소리 s 곱하기 그 값의 가중치의 합계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첫 번째 자극 마이너스 0.7 곱하기 가중치 1 플러스 두 번째 자극 0.18 곱하기 가중치 1 플러스 세 번째 자극 0.6 곱하기 가중치 2 플러스 네 번째 자극 0.7 곱하기 가중치 1 계산하면 1.38 정답은 3번 1.38이죠. 여기에서 로그를 씌우지 않은 값인 기억은 함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강한 소음에 노출되면 부신피질의 기능이 저하된다. 2. 소음이란 주어진 작업의 존재나 완수와 정보적인 관련이 없는 청각적 자극이다. 3. 가청 범위에서의 청력 손실은 15,000Hz 근처의 높은 영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4. 90dB 정도의 소음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면 청력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이 문제는 2013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음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가청 범위에서의 청력 손실은 15,000Hz가 아니라 3,000에서 4,000Hz의 주파수대에서 가장 크죠? 그렇죠?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주파수대는 청력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주파수대는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3번 3,000에서 4,000Hz의 주파수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죠? 그렇죠? 국내 규정상 1일 노출 횟수가 100일 때 최대 음압 수준이 몇 데시벨을 초과하는 충격 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가? 1일 노출 횟수가 100일 때 최대 음압 수준은 몇 데시벨인가? 4번 140데시벨이죠. 1000일 때는 130데시벨, 만일 때는 120데시벨이죠. 그렇죠? 화학물 취급회사의 안전 담당자 최땡땡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안내 방송을 음성 합성기로 전달하고자 한다. 최땡땡이 활용할 수 있는 음성 합성 체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최땡땡은 경고 안내문을 낭독하는 본인의 실제 음성 파형을 모형화하는 음성 정수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최땡땡은 경고 안내문을 낭독할 때 본인 음성의 질을 가장 우수하게 합성할 수 있는 불규칙에 의한 합성법을 활용할 수 있다. 3. 최땡땡은 발음 모형의 적절한 모수들을 경고 안내문을 낭독 시 본인이 실제 발음할 때에 결정하는 분석, 합성에 의한 합성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최땡땡은 규칙에 의한 합성법을 사용하여 경고 안내문을 낭독하는 본인의 실제 음성으로부터 발음 모형 모수들의 변화를 암호화할 수 있다. 음성 합성 체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실제 본인의 음성 파형을
모형화하는 음성 정수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죠? 그렇죠? 다음 중 사람이 음원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된 암시 신호로 가장 적합하게 조합된 것은 1. 소리의 강도차와 진동수차 2. 소리의 진동수차와 위상차 3. 음원의 거리차와 시간차 4. 소리의 강도차와 위상차 암시 신호로 가장 적합하게 조합된 것은 4번 기본 암시 신호는 소리의 강도차와 이상차이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촉각 및 후각적 표시 장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